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논토양. 지난 시간에 끝내려고 하다가 갑자기 조기재배, 만기재배에서 조금 설명이 길어지는 바람에 여러분 그래도 뭐 이왕 했는데 여러분 이런 특징들은 잡아 놓으세요. 또 문제 나오면 좋잖아요. 아예 안 나오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네. 자, 이번에 논토양의 특징 마저 볼게요. 습답, 습하다. 담수 상태의 논토양의 특징하고 거의 유사해요. 유사합니다. 볼게요. 습답의 특징. 당연히 뭐 배수가 불량하겠죠. 네. 그리고 이미 수분이 많기 때문에 수분 침투가 적고 배수가 불량하다. 네. 호기성 미생물, 이제 호기, 혐기 아시겠죠? 위에는 호기성이 그래도 있지만 논토양은 전체적으로 환원 상태라고 우리 토층 분할을 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논토양 하면 그냥 환원 상태인 거예요. 네, 산소가 부족한. 자, 호기성, 산소를 들이마시는 미생물 활동이 어렵대요. 그럼 미생물이 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유기물 분해였죠? 유기물 분해가 어렵겠네요. 유기물 분해가 어려우면 유기물이 쌓이겠죠? 그래서 요거 관련된 거 제가 설명드린 거 하나 있었는데 기억나세요? 유기물 종류를 우리가 미숙 유기물과 미숙이와 완숙이로 나눴었잖아요. 어떤 때는 미숙이가 좋고 어떤 때는 완숙이가 좋다. 뭐였죠? 미숙이를 시용해야 될 때는 입단 구조를 형성해야 될 때. 때알 구조. 왜요? 분해를 하면서 미생물들이 미숙, 아직 완숙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 얘를 분해해야 돼요. 하면서 내뿜는 교질 물질들이 토양 입자를 뭉치게 한다. 입단 구조를 형성한다. 즉 입단 구조에 초점을 맞춰 나오면 여러분 미숙이에요. 좀 세밀하게 나온다면 일반적으로는 그냥 유기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좀 어렵게 나온다면 구분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런 습답의 경우에는 습답은 활동이 어렵대잖아요.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는데 미숙이를 줬어요. 분해가 안 되는데 그럼 계속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습답에는 완숙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시면 하나씩 이응이 들어가요. 이응 하나씩. 미숙이의 입단, 습답의 완숙. 그쵸? 네. 오케이. 미생물, 유기물 분해. 근데 습답에서는 활동이 어려우니까 적다. 여름철 고온기에 작토는 표층토와 논에서의 작토는 표층토와 그다음에 그 밑에 그러니까 산화층과 환원층을 같이 의미해요. 작토에 유기산, 황화수 또 나오네. 황화수소 하면 나쁜 거 어떻게 나빠요? 철이 부족해서 생긴다. 그냥 그렇게 인식하세요. 그리고 황산염 같은 게 환원되면서 생긴다. 근데 그냥 철이 부족해서 또 뭐가 황산이잖아요. 황. 그런 거 나오면 황화수소 그냥 매칭 시키세요. 네. 벼뿌리에 장애를 일으킨다. 뿌리가 장애되면 어떻게 해요? 약화되면 양수분 흡수 안 되고 양수분 흡수 안 되면 약해지죠. 병의 저항성도 약해지고 자꾸 쓰러지고 도복 현상 생기고. 네. 황화수소 이런 게 집적돼서 작토층에 뿌리 생장과 흡수에 장애가 된다. 네. 또 나오죠. 네. 유기산은 뭐죠? 유기산? 이런 이제 백그라운드 우리가 전공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없이 그냥 탁탁하니까 재배하기 더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유기물에서 나오는 산으로 보시면 돼요. 동식물 분해될 때 나오는 산. 간단하게. 그럼 무기물에서 나오는 산을 무기산이라 하겠죠. 네. 어쨌든 습답, 작토에 이런 자꾸 산들이 쌓이는구나. 산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산성화 되기 쉽겠죠. 산성화. 토양 산성화. 산소 부족으로 양분 흡수가 저해된다. 어쨌든 다 뭐예요? 산소 부족이 지금 다 원인이죠? 산소 부족. 산소 부족인 이유는 물이 많기 때문에, 습답이기 때문에, 담수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럼 작물 재배 한번 볼게요. 습답에서는 생육 초기에 과도하게 번모한다. 그리고 생육 후기에서는 추락 현상이 일어난다. 근데 생육 후기에도 이 습답이나 아까 우리 심층십이 나왔지만 담수 상태에서는 비료 주는 거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아까 비료 뭐뭐 있었죠? 철 있는 함철 비료, 그 다음에 규산질 비료, 또 무황산금 비료, 그 다음에 뭐 웃거름으로 줘야 된다, 고형으로 줘야 된다.
그래도 생육 후기에 장애가 일어나면 용액 상태로 연면 시비해야 된다.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동시에 나오는 게 질소 비료, 우리 NPK 비료, 비료의 3대 요소였죠. 칼슘까지 하면 4요소였고 NPK 비료 그렇게 중요한 비료인데 이거 주면 안 돼요. 아니, 주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감소해야 돼요. 적게 줘야 돼요. 적게. 왜요? 제가 N은 뭐하고 연결진다? 뭐하고 연결진다? 영양생장. 물론 영양생장, 생식생장이 다 관여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인식해야 돼요. 질소 비료는 키 크고 막 과범무하는 거. 살찌고 키 크는 거. 그런데 가뜩이나 습답 상태라서 담수 상태라서 과범무가 우려되는데 N을 또 줘요. 그럼 안 되죠. 그렇죠? 우짜람, 도장, 과번무 같은 표현으로 계속 보기에 나옵니다. 그런데도 N을 계속 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쓰러지죠. 뭐. 병충해 저항성 감소되죠. 유발된다. 추락현상, 생육 후기. 완효성 비료. 네, 신경 쓰시고. 자, 그럼 습답의 계량책, 노답 계량책하고 유사하죠. 습답, 담수 상태의 특징, 노후답이었어요,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세 번째 특징, 노후답이었어요. 습답 계량책은 노후답을 위한 거하고 같습니다. 배수 신경 쓰면 되죠, 뭐. 배수. 투수성.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물이 안 들어가는데 배수해서 새로운 물 갈아줘야 되는 거예요. 유해물질도 제거하고 얘네들은 꼭 나오죠. 객토, 환토, 그다음에 심경 세트 나오고요. 노후답이 뭐가 부족하다? 많은 양분이 부족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철이 부족하니까 황화수소도 생기고 노후답도 되고 그래서 추락현상도 생기고 그럼 또 나오네요. 철 들어가 있는 함철 비료, 또 규산질 비료, 또 무황상금 비료 나오겠죠? 황화수소가 없는 무황상금 비료. 얘네들은 좋은 거고 반대로 질소 비료는 감소시키고 그쵸? 근데 여기 또 나오네요. 석회나 규산석회. 석회는 칼슘이 주 성분이다. 칼슘 대표적인 알칼리성 우리 토양 반응할 때 했어요. 알칼리성 물질이다. 최소한 알칼리 염기 뜻은 아실 테니까 대표적인 염기성 물질 나트륨, 그다음에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 정도는 암기하자. 기억나시죠? 그러면 석회, 즉 칼슘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회, 알칼리성 비료로 산성을 중화한대요. 왜 갑자기 산성? 여기. 이런 유기산, 황화수소 이런 게 집적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고요. 또 하나의 원인은 있겠죠. 물로 꽉 차 있죠. 공기순환이 안 이루어져요. 그러면 호흡하고 내뱉는 이산화탄소가 자꾸 쌓이면 얘 토양 산성화의 주된 범인 중에 하나 있잖아요. 우리 토양 산성화 다시 안 할게요. 얘 주된 범인 중에 하나 있죠. 얘가 자꾸 쌓이고 얘들도 쌓이고 토양이 자꾸 산성화돼요. 그러면 대책 중에 하나가 산성 토양을 개량해야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다 암기하려 하시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질소 시비 줄인다. 자, 정리. 비료 이런 거는 좋고요. 요거는 감소시키고 N은 근데 주는 방법 웃거름, 완효성, 고형 비료 생육 후기 추락 현상 매칭시키시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용액 상태로 연면 시비 그 다음에 자꾸 공기가 순환이 안 되니까 이산화탄소 쌓이고 산 집적되니까 산성 토양 그럼 염기성 산성이 여기 있고 염기성이 여기 있으면 끌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들을 소모시켜서 얘하고 pH는 반대로 가죠. pH 얘 농도 측정값 pH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배 방법 중에 하나가 일항재배 다른 말로 휴립재배. 왜요? 밑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여기다 뿌리는 거예요. 일항재배, 휴립 얘는 휴파가 되겠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자, 습답의 특징은 담수 상태 논토양의 특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옆에 잘 메모해 놓으시고 자, 이번에 논토양 중에서 습답 봤잖아요. 앞에서 본 토충분화, 탈질, 또 심층 시비 이런 거는 기본적인 논토양의 특징이고요. 지금 논토양의 형태들을 보는 거예요. 형태들. 습답. 반대되는 거 사력
사력질답 또는 누수답. 여기 사자를 보시면 돼요. 모래. 모래와 자갈이 많은. 물을 줘도 자꾸 빠져버리는 누수답. 그럼 우리 토성 기억나시죠? 토성. 사토, 양토, 식토, 요 중간에 있는 사양토, 식양토, 작물은 여기 사양토에서 식양토를 좋아한다. 기억나시죠? 우리 사토의 성질, 사자.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사력질답, 누수답은 사토 성질이 뭐였죠? 사토. 토성이 사토인 경우에 물 주면 확 빠져버려요. 투수가 잘 된다. 통기도 잘 되죠. 네. 단, 물을 붙들고 있지도 못하고 양분을 붙들고 있지도 못하고 보수 보비력은 약해요. 투수 통기는 좋고 보수 보비는 약하다. 지금 쓰고 계시죠? 네, 아니면 암기하시고. 투수는 잘 되고 통기도 좋아요. 그런데 보수 보비가 약해요. 또 하나. 온도 변화가 심하다. 사막 온도 변화 심하잖아요. 온도 변화가 심하다. 온도 관련된 거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정직하게 보기에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 이렇게 나오면 좋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냉해,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온. 이게 온도 변화에 취약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누수가 잘 되고 온도 변화에 약하니까 한해. 이때 한해는 가뭄입니다. 추울 한자 아니고 가뭄에 약하다. 이게 뭐예요? 양분 함량이 낮고 아주 한 단어로 표기하면 보비력이 약하다. 보수 보비 약하다. 작물 재배 척박하다. 토성에서 사토의 특징이에요. 사력질답, 누수답은. 그러니까 사력질답이 무엇인가만 아시면 되시겠죠? 그럼 작물 재배하려면 위에 있는 것들을 보충해주면 되죠. 일단 뭐예요? 모래 자갈이 많은 답. 가장 기본적으로. 또 세트 나오는 거예요. 객토, 환토, 심경. 다만 여기서는 점토. 반대에 있는 식토, 점토 성질을 가진 식토를 갖고 오면 되겠죠? 네. 그러면 객토로 토성을 개량한다. 이때의 객토가 뭐예요? 같은 모래 또 추가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식토, 점토 성질. 또 뭐 있을까요? 유기물 시용을 통해 유기물 시용하면 뭐가 있죠? 입단구조. 일단 작물이 제일 좋아하는 건 입단구조이기 때문에 입단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에 있는 토양이든 이쪽에 있는 토양이든 이게 사토, 이게 식토이든 이게 산성 토양, 이게 토양 반응에 있어서 알칼리성 토양이든 가운데를 제일 좋아한대잖아요. 그럼 그를 위한 거,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를 위한 거. 사토, 식토, 그럼 양토 만들기 위한 조건. 반대되는 성질을 가져오면 되죠. 산성토, 염기성 토양. 그러면 작물은 중성, 약산성에서 중성 좋아하지. 그럼 반대되는 거를 갖고 오면 되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대책이겠죠. 여기선 식토, 즉 점토 성질로 토성을 개량한다. 유기물 시용해서 자꾸 분해되면서 입단을 형성한다. 또 뭐 누수를 경감시킨다. 누수를 어떻게 경감시킬까요? 물 쭉쭉 빠지게 하는 거 작물 재배하면 되죠. 녹비작물, 특히 심근성 작물 많이 재배하면 되죠. 네. 녹비작물의 대표적인 게 알팔파, 또 자운형, 배치 이런 콩가 작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비력이 약하다 그랬죠? 그런데 그냥 액상비를 줘버리면 돼요, 안 돼요? 요거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액상비료 시용한다? 땡, 고형비료. 가만히 생각해보자고. 보비력이 약한데 물 주면 아니 그냥 투수 된대잖아요. 물 빠져버린대잖아요. 고형비료, 입상비료. 그쵸? 네. 그리고 작물 재배, 이건 위에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네. 또 이것도 헷갈리지 마시고. 비료 시비의 반응이 빨라요. 가뜩이나 척박하니까 양분이 들어오면 빨리 반응해요. 생육 초기에 벼가 과도하게 번무한다. 과도하게 번무한다 또 습답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하지만 양분 보유력이 좋지 않으니까 후기에는 추락 현상이 일어난다. 노후답에도 추락 현상, 습답에도 추락 현상이 있지만 사력질답에도 추락 현상이 나오는구나. 언제 나오는 추락 현상인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요. 언제 나오는. 근데 일반적으로 문제에는 노후답 이퀄 추락 현상. 네. 하지만 이게 사력질답에 나온다고 해서 틀린 답은 아니더라. 자, 이 다음에는 이제 중점토 답. 여기는 점자에서 이제 보시겠지만 식토.
식토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 위에 있는 사력질답하고 반대. 뭘까요? 일단 굳어지면 경운이 딱딱해진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점토 한번 생각해보세요. 식토의 토성. 자체가 양분은 많이 갖고 있어요. 하지만 물 줘봤자 투수 안 되죠? 공기, 통기성 안 좋죠? 자체가 양분 보유력이 많으면 뭐예요? 결국 물도 못 받고 통기성도 안 좋고 안 좋은 땅이죠. 그쵸? 그런 거겠죠. 그런 특징. 그럼 볼까요? 배수가 불량하다. 그쵸? 물로 꽉 차 있어요. 식토. 경운이 힘들다. 뿌리가 뻗을래야 뻗기가 힘들어요. 왜? 꽉 차 있는 땅이기 때문에. 입단 구조가 불량하다. 사토든 식토든 입단 구조는 다 불량하죠. 계량책. 반대되는 거. 사토를 끌어오면 되는 거죠. 객토, 심경, 환토는 세트 또 나오고요. 배수성 높이고요. 또 이렇게 입단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요. 됐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논토양 중에서 간척지 토양. 이 간척지 토양은 재밌어요. 속으로 뭐가 재밌어? 그러지 마시고. 이 토양은요, 여러분 간척지. 소금 성분이 많겠죠? 그쵸? 소금 성분이 많아요. 즉, 그냥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죠. 염이 많아요. 그러면 특징 중에 첫 번째는요, 제염. 소금기를 없애기 위한 대책이 첫 번째 나오고요. 두 번째, 간척지 토양은 대표적인 알칼리성 토양이에요. 즉 염기성 토양이라고요. 우리 토양 반응했을 때 했지만 간척지 토양, 건조지대, 석회암지대 했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염기성 토양이에요. 간척지 토양. 근데 지금 우리 논토양하고 있죠? 논토양. 담수 상태가 기본인, 그쵸? 담수 상태의, 즉 논토양의 간척지 토양은요, 산성 토양의 성격이 같이 나타나요. 이게 뭔 얘기야? 알칼리성 토양인데 산성 토양이 같이 나타나? 시간이 한참 지나면 산성 토양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대책도 알칼리성 토양이니까 염을 없애기 위한 제염에 관한 대책이 나오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왜인지는 이따 보겠지만 산성 토양이 되기 때문에 산성 토양에 대한 대책이 같이 나와요. 웃기죠? 네. 한번 볼까요? 일단 염에 초점을 맞춰서 간척지 토양, 대표적인 염기성 토양. 그러면 염기성 토양의 특징과 그를 위한 대책이 나오겠네요. 제염 대책이 한번 볼까요? 제염. 여기 보면 나트륨 이온이 과다해 투수 통기성이 불량하다. 또 염분을 제거하려면 물 뿌려야죠. 뭐 담수, 통기를 좋게 한다. 또 뭐가 있을까요? 내염성이 강한 작물을 재배한다. 자주 환수해준다. 소금기 없앤다는 거예요. 네. 자, 알칼리성 토양, 그를 위한 대책. 지금 봤어요. 근데 얘가 한참 지나면 산성 토양이 된대요. 왜 그럴까요? 그냥 간척지 토양이 아니라 논토양이잖아요. 담수 상태에 있는. 그냥 간척지 토양이면 이거 안 나타나요. 근데 논토양, 담수 상태에 있다. 시간이 한참 지난다. 그럼 염기가 저절로 용탈되겠네요. 아무리 간척지 토양이라 해도 논토양처럼 담수 상태에 있으면 얘가 나중에 밑으로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염기가 용탈된다. 염기가 용탈되면 뭐 돼요? 아니, 여기가 산성, 여기가 염기성인데 염기가 용탈되면 일로 가겠죠. 산성화 되겠죠. 또 하나, 논토양, 담수 상태의 특징. 우리 담수 상태 특징 뭐 있었죠? 담수 상태. 여기 안 썼네요. 네. 네. 담수 상태의 특징. 말씀으로 드린 것 같아요. 물로 꽉 차 있으니까 공기순환이 안 되잖아요. 이산화탄소가 쌓여요. 이산화탄소 대표적으로 토양 산성화의 주범이었잖아요. 주범. 이번 강의 한 건가요? 네. 장기간 물에 쌓여있으니까 제염 때문에 여기서 일로 가는구나. 여기가 염기성이고 여기가 산성인데 이쪽으로 가는구나. 또 물로 꽉 차 있으니까 공기순환이 안 돼서 이산화탄소가 쌓이는구나. 쌓이면 산성화. 그래서 산성 토양의 성격이 같이 나타나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 두 가지만 아셔도 충분해요. 그럼 산성 토양을 위한 대책 뭐가 있을까요? 산성 토양을 위한 대책? 여기 산성 토양이 된다. 황화수소 발생한다. 석회시용.
산성토양 계량제 중에 하나 있죠. 대표적인 아까 무슨 물질? 알칼리성 물질이라고요. 알칼리성 물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산성을 중화한다 나오고, 간척지 토양에서 석회 또 하나의 중요한 거 있었죠? 같은 염기성이지만 얘하고 반대되는 성격이라, 염기성 토양에 많은 나트륨과 반대되는 성격이라 얘를 밀어낸다. 이것도 있었잖아. 산성 중화. 같은 염기성 토양이지만 염기성 물질 얘를 쓰는 거 좋은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런 비료들 네, 또 나옵니다. 자, 간척지 토양이면서 논토양인 건 두 가지 특징이 잘 나타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만 제대로 해놓으시면 그거 가지고 많은 걸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기도 한번 보실까요? 앞으로 나올 거지만 높은 염분, 이거 1번과 관련된 거네요. 함유량으로 삼투압이 짜진다. 용액이 농도가 높아지니까 글로 물이 가죠. 네, 삼투압 현상. 앞으로 할 거 중에 하나고, 또 조기 재배, 재배 시기를 조절하거나 휴립 재배, 일항 재배를 한다.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배하기 어려운 게, 일단은 우리가 백그라운드로 배운 다음에 이렇게 모아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윗부분에서 맞닥뜨리잖아요. 그쵸? 그리고 같은 거를 되게 여러 표현으로 써놔요.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어떤 표현으로 쓰여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좀 적응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징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논토양, 염해지 토양이에요. 간척지 토양.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 특징이 다 나타나더라. 내염성 강한 작물, 약한 작물, 얘도 내산성 강한 작물만큼 자주 나오진 아니지만 별 3개 정도 알아놓으시고요. 네. 자, 밭토양의 특징 한번 볼까요? 밭토양은 사실 여러분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 몇 가지만 저랑 볼게요. 우리나라 밭토양 계속 짓죠? 연작장애. 우리나라 밭토양은요, 논토양은 계속 담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에서 천연적으로 양분이 공급이 돼요. 근데 밭토양은 비료에 의지하거든요. 척박해요. 비료에 의지하는데 계속 지어요. 연작장애. 여기 나오네요. 양분의 천연 공급량이 적다. 논토양은 담수 상태에서 천연 공급량이 많거든요. 다른 말로 논토양은 지력에 의지한다. 양분의 천연 공급량이 많다. 밭토양은 비료에 의지한다. 천연 공급량이 적다. 또 비를 그대로 맞닥뜨려요. 양분의 용탈이 쉽다. 근데 계속 져요. 연작장애가 있다. 이거 밭토양의 특징 옆에 정리해놓고 계시죠? 가만히 밭을 생각해 보시면 비가 계속 오니까 비료에 의지하니까 결과적으로 연작장애가 많구나. 또 하나, 논토양과 달리 pH 농도 차이가 없다. 자, 이 부분은 오늘 이따가 볼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좋은 밭토양의 조건, 좋은 조건 입단이죠. 입단, 고상, 액상, 기상이 50%, 25%, 25%인 조건. 그럼 나머지 50%가 전체 부피의 50% 정도 공극이 좋다? 액상과 기상은 어디 있다고요? 공극에 있다고요. 나머지 50%가 액상과 기상에 있는 공극이 있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상도는 당연히 입단이 좋고, 약산성에서 중성이 좋고, 또 보자면 사양토에서 식양토가 좋고. 좋은 밭토양의 조건. 네. 우리 물리성, 사양토, 식양토, 토양 반응은 약산성에서 중성 했었죠. 입단 구조, 토양 3산까지. 대표적인 밭토양 쭉 넘어가고요. 네. 여기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네. 밭토양의 여러 종류 있습니다. 종류 쭉 보시고 여기 한번 볼게요. 논토양과 밭토양의 비교. 사실 이 부분은 여러분 출제가 많이 된다라기보다는 이해하고 계시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응용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응용 문제. 네. 자, 논토양. 담수 상태.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예요. 담수 상태. 밭토양, 건조 상태. 이거 반대로 쓰시는 분은 없을 거고. 자, 담수 상태에서의 논토양의 특징. 우리 지금 이렇게 1번 토층이 분할됐다. 2번
탈질, 심층 시비해야 된다. 3번. 양분이 용탈돼서 노후다. 추락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까지 했어요. 지금 이제 네 번째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일단 볼게요. 담수 상태니까 환원 상태. 아까 본 거. 네. 건조 상태니까 산화 상태. 이게 뭔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까 제가 논토양도 표층토에는 우리 이거 어디 갔어요? 이때 제가 밭토양 같이 말씀드렸잖아요. 표층토는 갈색이다 하면서 표층토는 산소랑 접하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산화층이다. 그쵸? 밭토양은 여기 물이 없을 뿐이에요. 밭토양은. 여기는 물에 있는 용종산소를 공급받지만 밭토양은 직접 대기랑 맞닥잖아요. 밭토양은 직접 대기랑 맞닥뜨려지니까 대기에서 산소를 계속 공급받아요. 그러니까 산화층이죠. 됐죠? 같은 산화층이니까 논토양의 표층과 밭토양은 색깔이 어떻다? 갈색이다. 갈색이다. 갈색이잖아요. 갈색. 자, 담수, 환원, 건조, 산화. 오케이. 이걸 문제를 정말 치사하게 나면 뭐라고 하냐면요. 논토양은 환원, 물이 있다 해요. 환원물. 딴 거 아니에요. 환원 상태. 산소 잃어버린 거. 대표적인 환원 상태 이거요. 얘에서 기체 상태로 빠져버려. 산소를 점점 잃어가는 과정. 대표적인 환원물. 자, 밭토양은 치사하게 나면 산화물이 있다 해요.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산화물, 알칼리성이, 얘를 몇 번 쓰나 모르겠네. 알칼리성이 질산화가 되잖아요. 대표적인 산화물. 이거를 암기하지 마시고, 아, 환원 상태, 환원물, 산화 상태, 산화물.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구나. 시험에서. 네. 이 공무원 시험들이 가끔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pH는 조금 이따 보고요. 네. 물이 많다. 담수 상태 물이 많다. 밭토양은 강수에 의존한다. 자, 물은 양분의 천연 공급망이에요. 네. 양분, 관계수에 의한 천연 공급이 많다. 빗물에 의해 비료를 줘봤자 유실되는 게 많다. 밭토양. 네. 담수 상태, 산소가 적다. 건조, 산소 많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건조 상태, 산화 상태, 아니다. 건조 상태가 여기가 아니고, 네. 그쵸. 물이 없기 때문에 대기랑 접한다. 대기랑 접하는 상태, 산화 상태, 산화물이 있다. 산소가 많다. 지금 똑같은 거라고요. 담수 상태, 환원 상태, 환원물이 있다. 산소가 적다. 지금 똑같은 거라고요. 이게. 동그라미 친 게 결국 하나라고요. 하나. 그럼 또 이제 안 본 게 뭐 있죠? 미량요소의 공급. 미량요소 무기성분이잖아요. 양분 공급. 관계요소에 양분이 공급이 많다. 양분 공급이 적다. 여기 빗물 때문에 유실되는 게 많으니까. 비료 의존한다. 지력에 의존한다. 이게 지금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지금 이 동그라미, 빨간색 동그라미와 파란색 동그라미. 물이 많다. 관계수에 의해 양분이 공급된다. 미량요소 공급이 많다. 지력을 의존한다. 물이 많으니까 공기가 없죠. 공기가 없어서 유기물이 분해가 잘 안 된다. 이게 또 똑같은 얘기네요. 강수에 의존한다. 빗물에 의해 유실이 많다. 밥이 적다. 미량요소 필수 무기 16원소잖아요. 그러니까 비료를 줘야 된다. 공기가 있으니까 유기물 분해가 빠르다. 이게 또 똑같은 얘기네요. 결국 여기 이렇게 표에 있지만 빨간색, 파란색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유는 뭐다? 담수니, 건조니, 산소가 있니, 없니? 요거에 따라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요걸 봐야 돼요. 요거. pH 상승. 논토양은 왜 pH가 상승할까요? 여러분 일단 우리 pH가 상승한다가 뭐죠? pH 또 저게 뭐더라 하시면 지금 안 돼요, 그거는. 이렇게 생긴 수소이온. 수소이온이 많으면 pH는 우리 반비례, 비례 몇 개 외웠잖아요. pH는 얘가 증가하면 pH는 감소한다 했었죠. 얘의 농도의 측정 값이에요. 하지만 얘가 많으면 측정 값은 적게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pH가 낮다.
여기가 알칼리성, 염기성 토양, 여기 산성 토양, 여기가 중성 토양이면 산성 토양으로 갈수록 pH가 낮고 여기로 갈수록 pH가 높았잖아요. 0에서 14까지. 그쵸? 요 상태는 지금 끝났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수소이온이 낮다. 점점 감소됐어요. 그럼 pH가 상승됐다. 알칼리성 토양으로 된다. 이 얘기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논토양은 pH가 상승한대요. 아니 어디 있어? pH가 상승한대요. pH가 상승한대요. 반비례니까 수소이온이 감소한다는 얘기네요. pH 상승, 수소이온 감소 똑같은 표현이고 같은 표현 pH가 상승한다. 알칼리성 토양이 된다. 자, 쓸 데가 없네요. 여기다 쓸게요. 네. 여러분 다시 논토양은 기본적으로 토양이 산성화되기 쉬워요. 논토양은 산성화되기 쉬워요. 아까 간척지 토양, 논토양 할 때 말씀드렸어요. 왜요? 유기산이 집적되고요. 황화수소도 나오고요. 지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만. 또 공기순환이 안 돼서 이산화탄소가 쌓여요. 토양이 산성화되기 쉬워요. 심지어 염해지 토양도 오래 지나면 산성화 되잖아요. 그쵸? 됐죠? 그런데 논토양의 특징 중에 아까 환원 상태가 있었죠. 산소가 없는 상태, 산소가 부족한 상태. 그래서 미생물들이 산소 비슷한 걸 자꾸 떼어먹는 상태. 그때 환원층에 있는 제가 철이라든지 망간이라든지 아니면 질산염이라든지 이런 여러 형태의 화합물들이 환원 상태에서 분해된다라는 거. 지난 시간 초반에 한 내용이니까 기억 안 나시면 돌려보세요. 네. 환원 상태, 혐기성 그런 미생물들이 숨을 쉬기 위해서 얘가 없으니까 환원층에 있는 깊은 층에 있는 이런 화합물들을 분해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거 기억나시죠? 분해시키면서 이런 산소를 써먹는다니까요. 혐기성 호흡이다. 여기까지 됐죠? 네. 근데 그 중에 철은요, 분해되면서, 제가 지금 분해되면서라는 쉬운 말로 하지만, 분해되면서, 이게 철 화합물, 이게 확실히 맞을 거예요. 제가 또 확인 안 하고 왔네. 맞을 거예요. 얘가 분해돼요. 분해된다 하지만 사실상 환원되면서, 철은요, 산소를 혐기성 미생물이 자꾸 떼먹으면서 분해되면서, 즉, 환원되면서, 산소를 잃는다, 환원되면서, 얘를 자꾸 소모시켜요. 다시. 논토양은 기본적으로 산성화되기가 쉬워요. 근데 논토양이 저 깊은 작토층, 여기 산화층, 환원층에 가시면 혐기성 세균이 산다 그랬잖아요. 이 혐기성 세균은 기체 상태의 산소가 없기 때문에 이런 화합물들을 자꾸 분해시켜요. 환원시켜요. 그래서 이 화합물들에 있는 이 오들을 먹어요. 이 오들을 먹어요. 분해? 저는 분해란 표현 썼지만 환원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철 화합물은 환원이 되면서 수소이온을 소모시켜버려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복잡하면 여러분, 환원 상태는 이런 화합물들이 많은데 얘네들이 환원된다 그랬지? 환원되면서 철은 수소이온을 감소시키는구나. 철을 최대 전자 수용체라 그래요. 얘를 최대로 수용하는 물질이라고요. 철이 얘를 소모시키는구나. 그냥 그렇게 아시면 돼요. 환원 상태에서. 철이 분해되면서 얘를 소모시키는구나. 얘가 소모된대요. 수소이온이 줄어든대요. 그럼 반비례니까 pH는 상승하겠죠? 산성 토양, 염기성 토양, 중성 토양에서 pH가 그 pH 상승이 논토양의 특징이에요. 따라오셨죠? pH 상승, 논토양의 특징. 네. 사실 제가 지금 화살표를 여기까지 하면서 잠깐 멈칫거렸는데 화살표가 여기까지 와야 돼. 중성까지 와야 돼. 산성 토양이 염기성까지 가진 않아요. 그렇다고 이가 갑자기 토양을 반대로 확 바꾸는 건 아니고
보통 pH 7 정도의 중성 토양까지만 변화시켜요. 따라오셨죠? 네. 자, 원래 산성화 되기 쉬운데 담수 상태에 오래 있다 보니까 환원 상태구나. 혐기성 세균이 얘네들을 분해하는구나. 환원시키는구나. 산소를 잃게 만드는구나. 그 과정에서 얘가 없어지는구나. 철이 그렇게 만드는구나. 철은 그러니까 알아두셔요. 환원 상태에서 철만큼은 알아두셔야 돼요. 철. 얘가 없어지니까 pH는 상승하는구나. 7.0 중성까지는 산성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논토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pH 상승이구나. 됐죠? 그럼 pH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밭토양은요. pH가 안정화돼 있다. 안정화. 근데 이제 살살 염기가 용탈되고 빗물에 자꾸 용탈되면 또 산성화로 가겠죠. 네. 하지만 논토양에 대비해서 pH가 안정돼 있다. 됐죠? 네. 여기서 여러분 논토양의 특징 중에서 여기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나온 김에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얘네들이 혐기성 세균이 자꾸 분해시킨다 그랬죠. 환원시킨다 그랬죠. 오를 떼먹는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자꾸 더 작게 분해가 돼버려요. 더 작게 분해되면 뭐가 남을까요? 철이 남고 망간이 남고 질소가 남아요. 얘네들 뭐예요? 무기성분, 필수 식료관소. 식물이 있어야 사는 거. 밥. 그래서 얘를 시험 보기에서는 양분의 유효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해요. 논토양. 자, 논토양의 특징. 지금 네 번째. 원래 산성화되기 쉽지만 환원 상태, 환원된다. 즉 분해되면서 얘도 소모되니까 산성토양이 이 정도까지는 온다. pH가 상승한다. 중성까지는. 더 작게 환원되고 분해되고 하다가 얘네만 남는다. 얘네 무기성분이지. 양분의 유효도가 증가한다. 논토양의 네 번째 특징이에요. 담수 상태. 여러분 지금 다 저만 이렇게 써놓고 있는 거 아니죠? 악필이지만 네 번째 논토양 담수 상태로 발생하는 논토양의 특징 pH가 상승한다. 어디까지? 7.0 중성까지. 여기에 주로 관여하는 건 철 성분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자꾸 환원되고 작게 분해되면서 무기 성분이 되니까 양분의 유효도가 무기 성분 이퀄 양분이에요. 증가한다. 논토양의 네 번째 특징. 자, 여러분 지금 여기 굉장히 핵심 키워드들이에요. 논토양, 좋은 거, 규질화, 규소랑 관련해서 황화수소 좀 더 자세히 봤어요. 뿌리를 상하게 하는구나. 그쵸? 추락현상, 노후답 관련돼 있구나. 철 부족하면, 여기 또 철 나오네. 철 부족하면 황화수소가 생기는구나. 환원 상태에 토층이 분화되는구나. 더 자세히 봤어요. 산화층, 환원층. 산화층은 산소를 접하는구나. 갈색이 되는구나. 밭토양도 갈색이겠죠. 산소가 있으니까 호기성. 환원층, 산소가 없어요. 히읗, 회색. 혐기성 세균, 토층이 분화되는구나. 자, 거기에서 표층토, 즉 산화층에는 질산화작용이 이루어지고 질산화작용, 암모니아태, 질산태. 더 깊게 들어가 환원층에는 탈질작용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비료를 줄까? N은 중요한데 암모니아태 비료를 깊게 준다. 심층 시비한다. 날아가지 못하게. 질산으로 못 바뀌게. 두 번째 특징은 담수 상태로 일어나는 특징. 물에 있으니까 양분이 용탈돼요. 특히 철. 얘가 부족하면 황화수소가 생겨요. 생육 후기에 양분이 용탈되니까 뚝 떨어지는 추락 현상이 생겨요.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된다? 웃거름을 줘야 된다. 천천히 시비. 그래도 장애가 나타나면 용액 상태로 연면 시비. 객토, 환토, 심경. 또 뭐가 있죠? 비료, 어떤 비료? 철이 있는 비료, 규소 있는 비료, 또 무황상금 비료. 질소는 줄이고 앞에 세 개는 늘리고 질소, 영양생장, 신장생장.
과다 생장하면 안 되니까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담수 상태임에 벌어지는 네 번째 특징, pH가 상승한다. 밭토양은 반대로 어느 정도 안정돼 있다 하지만 오래 지나면 산성화된다. 분해되면서 환원층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서 논토양이 거의 환원 상태예요. 양분의 유효도가 증가한다. 이건 다 써놓으시고 암기 끝나셔야 돼요.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이 재배하기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pH 상승한다 그랬죠. 어디서? 중성까지. 한 7.0까지 상승한다 그랬죠. 그쵸? 논토양은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또 이게 알칼리성 논토양. 우리 아까 한 내용이에요. 간척지, 논토양의 특징 중에 습답했고 간척지, 염해지 토양도 했었잖아요. 거기서 뭐 된다 그랬죠? 알칼리성 토양. 토양이 산성화돼서 제가 제염 관련된 거 많이 나오고 알칼리, 염, 그거에 대한 대책, 제염 관련된 거 많이 나오고 얘가 동시에 산성 토양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성 토양 대책도 동시에 나온다. 간척지, 염해지 토양. 그냥 알칼리성 토양이면 염과 그에 대한 대책, 제염 대책만 나올 텐데 뭐 환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논토양, 담수 상태이기 때문에 산성 토양화되고 그에 대한 대책도 같이 나온다. 지난 강의 마지막에 있었나요? 그거예요. 물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순환이 안 돼. 이산화탄소 증가해요. 산도 집적돼요. 장시간 있으니까 염도 용탈되고 산성 토양이 된다 무슨 얘기예요? pH가 산성, 염기성, 지금 알칼리성인데 산성 토양화 된다. pH가 감소한다잖아요. 얘랑 반대예요. 얘랑 반대. 자, 그럼 시험에 뭐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일단 논토양 하면 여러분 pH가 상승한다예요. 중성까지. 근데 논토양 중에 간척지 토양이다. 염해지 토양이다. 논토양인데. 즉 염기성 토양인데 물에 담겨있는 토양이다. 그러면 pH가 감소하기도 해요. 이때도 중성까지. 요거를 뭘 물어보나를. 그냥 논토양을 물어보는 건지 논토양의 일반적인 특징을 아니면 염해지 즉 간척지 논토양을 물어보는 건지 그러면 산성 토양화 되는구나. 오래 있으면 그땐 pH가 이쪽으로 오니까 감소하는 거죠. 네. 됐죠? 자, 그리고 밑에 뭐 신개간지 토양 뭐 이런 거는 그냥 쭉 보세요. 여러분 이제 읽어보셔도 되는 거고요. 이번 강으로 재배 환경에서 가장 큰 봉우리 토양 마무리 짓고 그다음에 다음 강부터는 또 다른 재배 환경 수분 들어가도록 할게요. 수분. 여러분 이번 강 지난 강 내용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토양 반응, 토성 또 뭐 다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을 논토양, 밭토양에서 집약시킨 거예요. 각종 작용, 양이한 치환 능력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그냥 논토양, 밭토양만 집중해 보지 마시고 지난 강에 있는 그동안 해왔던 내용이 여러분이 탄탄하시면 논토양, 밭토양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키워드 정리 꼭 해놓으시고요. 자, 수고하셨습니다.